모든 사람이 5가지 유형을 지니는 거예요. 네. L, W, F, T, I라는 이 5가지 유형에서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조합을 생각해 보면 2의 5승이니까 32가지 유형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나와 반대되는 유형은 플러스인 사람이 마이너스인 사람과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 맞지 않은 매력적인 거예요? 당연히 내가 안 가진 걸 다 가지고 있는데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을 네. 음치가 보면 어떨까요? 아, 뭐 동경하겠죠. 그래서 네. 굉장히 서로를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해요. 그럼 어쩌면 우리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게 만난 사람 유형은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겠네요. 반대되는 게 있죠. 제가 우리 남편에게 매력적으로 느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남편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랑 다 다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로 나를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랬죠. 저의 엉망진창이 자유로움이 남편 눈에는 멋있어 보였나 봐요. 처음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지내고 생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 지내고 생활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마음에 안 들게 된 거죠. 각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가지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분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 양식들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판단 양식이에요. 우리 동양에는 메타포라는 게 있어요. 메타포가 뭐냐면 은유되는 말 이거잖아요. 땅, 흙 이러면 뭐가 떠올라요? 뭐 안정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동양 사상에는 5원소설이 있어요. 물, 불, 흙, 나무, 금 이렇게 5가지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 5개 중에서 가장 큰 물질이 흙이에요. 서 있는 땅요, 랜드라고 표기를 했어요. L이라고 합니다. L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뉘는 거예요. 동양 사상에서는 플러스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성질이 보인다. 그 성질이 강하게 함유되어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상을 판단해서 저건 좋다, 싫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괜찮은 것도 갖고 안 괜찮은 것도 갖고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할 때 그것을 확 드러내는 사람을 양토라고 해요. 단단한 땅을 말해요. 음토는 뭐냐면 땅이 있긴 있는데 물이 덮여서 잘 안 보여요. 땅이. 판단 기제를 양토와 음토로 나눴죠. 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마치 기반이 되어주는 사람처럼 통제를 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L 플러스 양토의 힘이에요. 이것을 통제형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죠. 너 밥 먹으러 갈래? 아, 싫습니다. 배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올 거니 안 올 거니 이렇게 물었을 때 L 플러스인 사람들은 오늘 못 갑니다. 못 가도 당당하게 말해요. 얼굴 표정도 굉장히 깔끔해요. 상대를 컨트롤링 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제형 L 플러스라고 불러요. 너 신발 그렇게 구겨 신으면 안 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회가 맞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성경적 진리인 듯이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때요? PD님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남한테 이렇게 뭐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도 이상한 행동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냥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흙에 물 탄 사람이에요. 음토라고 불러요. L 마이너스죠. 어떠한 것도 좀 받아들이는 L 플러스가 높은 분들은 언어도 명확하게 쓰고 단어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L 마이너스가 높은 사람은 어떠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래? 이렇게 물으면 L 플러스는 나는 짜장면 이렇게 말한다면 L 마이너스는 난 뭐든지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한계 기준을 못 정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L 마이너스들은 내가 왜 이렇게 줏대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누가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막 말하잖아요. 네. 그럼 뒤늦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이상했는가? 그럼 L 플러스와 L 마이너스가 둘이 만나게 되면 엄청 마찰이 많이 생기겠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L 마이너스는 L 플러스가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견이 있으신 분 이러면 딱 손들고 말하거든요. 그럼 L 마이너스는 와 멋있다. 자기가 안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나는 생각은 했는데 저렇게 빠르게 말을 하지. 막 너무 멋있게 느껴지고요. 우리 오늘 저녁에는 어디 가서 식사할까요? 이러면 아 오는 길에 봤는데 거기 좋아요. 이렇게 딱 말한단 말이에요. 이야 그걸 어떻게 기억했지? 너무 매력적이네. 매력적이죠. 그리고 L 플러스가 L 마이너스를 봤을 때는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왜 웃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지? 이렇게 느껴서 서로가 강렬한 매력을 느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조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점점 염증을 느끼죠, 두 사람. 왜 제가 L부터 말했냐면 흙이라고 나타내는 L 플러스 L 마이너스는 사람들을 딱 보면요. 얼굴 표정, 옷 입는 거에서 딱 다 보여요. L 플러스가 높은 사람은 신발도 단정히 신고요. 옷도 염이고요. 단추를 풀러 다니거나 이런 일이 많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컨트롤링해요. 자기 스스로도 타인도. 형식에 맞는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사람들 보면 야무지게 보인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L 플러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집에 누가 없나요? 아버지가 그렇죠. 보통 딱 정해진 대로 하려 하고 도리를 다 하려 하고. L 플러스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떠냐면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단단한 기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용기 있게. 저는 L 플러스를 많이 만나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많이 만나거든요. 레포트 같은 거 낼 때 있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내요. 몇 월 며칠까지 5매 이상 제출하세요. 만약에 하루라도 넘기면 성적을 안 주세요. 봐주는 게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말한 규칙과 이건 딱 부합돼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도 안 속이려고 하세요. 타인이 지키지 않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분노하겠죠, 그러면. 분노하겠죠. 내가 그만큼 지키는 만큼 타인에게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요구가 많아지죠. 별로 같이 지내기 편한 스타일은 아니네요. L 플러스가 같이 있으면 약간 불편함은 있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한 말을 지키려고 하고 헛소리를 안 하려고 하죠. 일 처리가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고지서나 관리비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하죠. 이분들은. L-는 거의 유효기간을 넘겨요. 알고는 있는데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려고 해요. 뭔가를 판단할 때. 근데 L+는 굉장히 디테일해요. L-는 디테일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네.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판단할 때.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세요. 이러면 좋은 것만 자꾸 평가를 해요. 이분들이. 그 나쁜 거 말할 때 죄송하지만 이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서 말하거든요. 디테일하고 세밀한 것들을 많이 놓쳐요. L-는.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저렇게 말하니까 당황스러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L+는 왜 그 말을 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먼저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L 기제를 판단 기제라고 부르요. 판단 기제. 뭔가를 판단할 때 L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형, 뭐 W나 F나 이런 거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L은 L과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 때만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그룹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L+가 다 모이고 여기 L-가 다 모이라고 해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야기하는 요점이 L+는 묻는 말과 답하는 말이 딱딱딱 부합이 돼요. 근데 L-는 이걸 묻는데 다른 걸 대답을 많이 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PD님이 자꾸 넘어가려고 하시거든요. 저도 넘어가고 싶어요. L-는 어떠냐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이 듭니다. 네, PD님이 만약에 네. L+시라면 교수님 10분간 L+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랬을 거거든요. 아레테 안에는 제가 메타포를 또 많이 넣었거든요. L+는 노란색, 양토 색깔이에요. 노란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리고 통제를 나타내요. 그런데 L-에는 유황색을 써놨어요. 하나는 플러스의 자리라고 하나는 마이너스 자리라면서 제일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L+인 사람하고 L-인 사람은 서로 굉장히 싸우고 계세요. 그럼 L+는 뭘 요구하냐? 모든 규칙이나 이런 걸 요구하겠죠. 이런 거예요. 시장을 보러 가잖아요. L+는 통제잖아요. 정확하게 뭐를 사러 시장에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요. 근데 L-는 분위기상 가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MBTI의 즉흥형과 계획형 차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처음으로 제시하는 건데 네. 타인을 제어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하지만 나는 오늘은 죽어도 거기에 간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한다. 이런 것도 다 L+거든요. 그런데 L-는 어떠냐면 오늘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하면 되지 마음이 더 중요하지. 맞죠. 네. 언젠가 하면 되겠지. 언젠가 하면 되지. 부모님은 나를 알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근데 L+는 내가 오늘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야 된다면 전화를 드려요. 만약에 연애를 빗대 생각해보면 허용형인 저는 홍제형인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이 옷 입어봐. 또는 이 강의 들으니까 참 좋던데 해볼래? 이런 거. 우리 무슨 커피숍이 너무 좋던데 거기 갈까? 캐러멜 마키아토가 맛있어. 그걸 꼭 시켜야 돼. 이런 거. 그게 명확해요. 명확한 거는 매력적인 면이긴 하죠. 팔선 PD님은 그 집에서 뭘 파는지 알고 계세요? 메뉴에. 모르죠. 그냥 뭐 가까운 데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네네. 가보면. 그래서 L+와 L-는 이 명확성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 다음에 대화할 때 있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말해요. L+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근데 L-는 세밀하게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해요. 자꾸만 종합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자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L+는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L+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에게 통제형을 써준단 말이에요. 나는 남편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해요. 오늘은 5시에 반드시 밥을 먹을 거야. 내가 그 에너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L-인 사람이 L+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네요. 나에게 들어있는 L+를 개발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거 쓰려고 하면 부끄러워서 못 쓰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말하지? 한 그걸 쓰는 거예요. 배우자를 생각해서 오늘은 5시까지는 제가 들어와서 저녁을 같이 먹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그리고 정말 그 내가 말한 대로 지키려고 한다거나, 저는 그건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걸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할게 나중에 할게 이렇게 말한 걸
저는 그건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L 플러스인 사람들이 좋아한다. 오히려 굉장히 고맙다 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L 플러스로 조금 더 다가가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이 귀에 말이 들려요. L 플러스는 L 마이너스의 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할게. 이 말은 네. 우리 L 마이너스들끼리는 잘 알아듣는 말이에요. 뭐 나중에 하겠지. L 플러스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L 플러스예요. 초등학교 때. 엄마 언제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왜 배고파? 아니 언제 오냐고. 빨리 갈게. 아니 언제 오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만 해도 얘가 L 플러스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연구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얘가 강박증이 있나? 얘가 문제가 있나? 네. 근데 큰아들은 엄마 어디야? 이러면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알았어. 이렇게 끊어요. 얘는 알아듣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나중에 울었어요. 얘가 왜 울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랬거든요. 5시 반에는 도착할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걔가. 거짓말하지 마. 그건 뭔데요? 걔는 나를 이제 이미 못 믿는다. 너무 L 마이너스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네, 많이 해가지고 L 플러스가 음.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L이 반대 유형이 만나면 상대를 못 믿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L 플러스는 L 마이너스를 안 믿겠네요. 네, 안 믿어요. 그리고 L 마이너스는 L 플러스를 안 믿어요. 또 혼내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서로 안 믿어요. 그래서 아니 L 마이너스 L 플러스를 못 믿을 건 뭔데? 왜냐면 명료하잖아요. 야단칠 거니까. 나를 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탓하기 위해 너 얘기하는 거지. 네네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L 마이너스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네네네. 시간만 갖고 내한테 난리를 부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존재를 못 받아들인다고 불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L 플러스는 나랑 한 약속도 안 지키면서 제가 나를 사랑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진짜 엄마 말을 왜 못 믿니? 엄마가 진짜 죽어도 네. 오늘은 6시까지 간다니까? 그러면 와봐라고 이랬어. 그래서 제가 딱 도착을 했어요. 봐! 6시잖아. 이랬어요. 엄마 딱 한 번이었어. 이러고 들어가더라고. 그럼 뭐 어쩌란 거예요? 그건?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L 플러스가 엄마 어디야? 이렇게 묻잖아요, 나한테. L 마이너스인 아들의 입장에서 들을 때 갈게 이런 말이나 아니 나중에 갈 거야 이런 말만 들으면 되잖아요. 소재만 좀 알면 되잖아요. 그 애초에 전화 잘 안 하지 않을까요? 안 하죠. 네. 근데 L 플러스는 뭘 원하냐면 정확한 위치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지금 해운대 바닷가 커피숍 이름도 돼요. 파스쿠치에서 엄마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누구누구 이모랑 마시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죠 도대체? L 플러스는 필요해요. 그래서 L 마이너스를 네. 보고 L 플러스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러요. 자꾸 피한다고 봐요. 연애할 때도 만약에 L 플러스인 남자친구가 L 마이너스인 여자친구한테 자기 어디야? 이렇게 묻잖아요. 해운대 바닷가에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장난치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명확하게 한번 대답해 볼래요? 팟캐스트 스튜디오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촬영 예정돼 있어서 촬영하러 왔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니까 어떠셨어요, 방금? 너무 낯뜨거운데요? 그게 당신의 콤플렉스예요. 네. 트라우마하고 다른 말이에요. 개발되지 않은 나 뜨거운. 그렇게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원한다고요, 상대는. 디테일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대화법이잖아요.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한다면 이 대화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은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나같이 믿게끔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나를 못 믿는 거지? 아래테를 연구했잖아요. 그럼 남편이 L 플러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위치가 어딘가 하면요. 남해 고속도로인데요. 이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도로가에 적혀있는 표를 읽으래요. 28이라고 적혀있어요. 이랬거든요. 네.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정확한 위치 파악. 그럼 알아서 뭐 해요? L 플러스는 그거를 알아서 어디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데이터상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랑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이랬거든요. 원래는 대충 친구들하고 있지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네,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말해요. 누구누구 선생님하고 대화 중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걸 준 거네요 그러면. 원하는 걸 준 거죠. 그런데 그때 제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어요. 알았어 라는 말을 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어쩌면 성격의 키가 아닌가. 이걸 아래태식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L 플러스를 꼰대,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고 지겨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 마이너스 입장에서 저 사람은 세세한 정보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허용형이 이렇게 통제형의 화법으로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컴플렉스일 수 있는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상대방한테 이런 대화를 해주면은 거기서 오는 기쁨이 또 있다는 거네요. 이게 모래시계 이론인데요. 네네. 모래시계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아래로. 네. 근데 이걸 한번 뒤집는 거죠. 카키아는 나쁘니거든요. 네.
네. 막 상대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명료한 언어를 내가 대신 써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딱 써줬더니 다른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제가 말했잖아요. AI라. AI에게는 감성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통제형들은 어떠냐면 물건을 살 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필요한 것만 사요. 좀 심플하거든요, 사람들이. 허용형들은 어떠냐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양말이 하나가 필요한데 10개를 사고 집에서 밥을 했는데 내가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던 걸 제가 한 1회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남편이 평생 동안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2인분만 조금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오면 어떡하지? 손님 안 와요, 우리 집에. 남더라도 좀 많이 하거든요. 밥솥을 열 때마다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통제형은 딱 맑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딱 이렇게 했는데 제 손이 너무 커서 작게는 못해요. 또 많이 한 거예요. 햇반 담는 통 있잖아요. 그릇을 사서 거기다가 남은 밥을 냉동실에 넣으려고 냉동밥을 만들려고 담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남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잘했어, 나이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잘했다는 말을 그날 처음 들었어요. 통제형이 안 하는 말이 있어요. 고마워,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얼굴이 간지럽대요. 당연히 하는 얘기를 왜 잘했다고 꼭 칭찬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잘한 기준까지 우리는 못 간 거예요. 그 잘한 사람이 기준까지 간다 한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이스 정도는 해요. 굿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그럼 어땠어요? 그때 기쁨이 있었나요? 너무 기쁨이 커서 제가 강의 자료로 쓰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도 솔루션을 발견한 게 네네. 중학교 때였어요. 둘째 아들 L+인 아들이 중학생 때는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잖아요. 애들이 자꾸 사진을 피하고. 뭐 사춘기이고 하니까. 엄마가 사진 한 장만 찍을게 이러면 탁 피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전 쓸데없이 그 아이한테 너 사랑해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그거 왜 쓸데없는 거예요? 그 애가 필요로 하지 않는 말이었죠. 아, 그런데 그 중학생 때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2번 출구 앞에서 3시 35분까지 갈게. 동생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도착할게 이랬거든요. 3번이나 물었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정확하게 올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갈게 했는데 제가 2분 빨리 갔어요. 딱 갔더니 걔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진 찍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전 사진 찍으려고 안 했는데 포즈를 잡아줬어요. 저는 그때 또 희열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아레테가 완성되어 갔죠. 그래서 이 통제형은 디테일이 중요해요.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통제형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통제형의 언어를 써주면 된다. 통제형의 카키아가 뭔가 하면 카키아는 나쁘디 나쁜이에요. 그것이 과잉되어서 나타나는 악덕과 그것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나타나는 악덕. 균형점 이탈을 카키아라고 하고 균형점을 아레테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균형점이라고 하고 철학적 용어로는 중용이라고 불러요. 중용이 가운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네. 황금률이에요. 통제들이 하는 말이 명확성이나 상대방에게 자기를 알려주는 명료성 이런 게 굉장히 좋잖아요. 이 사람이 판단하고 지시하고 비판하고 규제하는 건 카키아 에너지잖아요. 실망하기 싫어서 미리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런 거. 허용형이 쓰지 않는 단어죠. 되게 상처받을 것 같은데요. 상처받죠. 그게 이제 카키아예요. 통제형의 가장 훌륭한 점은 명확하게 말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넘치면 어떠냐면 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키아를 빼버리고 아레테만 쓰자는 거예요. 그럼 허용형의 카키아는 뭐냐? 늘어나죠. 안 할 거면서 할게. 알았어. 괜찮아. 다 괜찮아. 통제형이 볼 때는 미치고 발작 뛸 일이에요. 뭐가 괜찮단 말인데 언제 할 건데 그리고 말할 때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좋았다니까 이런 말하면 통제형은 미쳐버려요. 그래서 허용형은 늘어지는 카키아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허용형의 카키아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느슨함, 약속 위반 이런 거 있잖아요. 판단 보류. 내 판단을 보류하는 거죠. 나중에 할게 뭐 이런 거. 이거 통제형들이 못 견뎌요. 그러면 이 아르테 성격 유형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나의 카키아가 뭔지를 보고 제거하는 해야죠. 역할을 해야 그래서 되는 제거도 해야죠. 친구들을 만나거나 교수님들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참석할 건지 못 참석할 건지를 항상 물어요. 여부를 묻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항상 말했거든요. 누가 오시는데요? 많이 오나요? 근데 저의 참여 여부를 먼저 말해주는 걸 연습을 해요. 통제형들은 그걸 알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서 회비만 넣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생각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허용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못 간다고 말했을 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해서 말을 것도 안 한 있는데 건데 오히려 명확하게 말해주고 그들의 언어로 먼저 정답을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너무 똑똑하십니다. 아레테에 대해서 방금 처음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L에 대해서. 이 사람과 난 안 맞고 얘는 이래서 별로다
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카키아를 조금 제거해줘야겠다 라든지 혹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화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인간관계 명료해 보이겠네. 이것도 대략적으로밖에 말 안 한 거예요.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네네. L은 흙이다. 아래 네네. T는 5가지 물질에서 메타포를 찾았다. 우리 동양에 있어서 돈은 갈고 닦는 거잖아요. 네. 서양에 있어서 돈은 아래 T와 카키아를 찾는 거거든요. 동서양의 조화로 만들었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네네.